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링에 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전에 발표했던 천년의 문을 표절했다는 말도 여러 매체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단 서울링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그때 천년의 문의 별칭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서울링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도 그때 구축을 해놨었고, 그다음에 입지가 일단 상암동이라는 입지가 똑같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곤돌라가 있는 형식도 똑같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살이 없는 대형 구조물이라는 것도 약간은 그 당시에 이제 천년의 문이 구현했던 방식하고 똑같고. 네. 여기에는 서울시가 민감하게 답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이미 거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형태도 명칭도 설치하는 장소도 거의 같습니다. 당연히 천년의 문 원설계자 이은석, 우대성 씨가 분노하고 새 건축사협회 회장 이명남 씨도 천년의 문과 서울링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계의 거장 류춘수 씨까지 나섰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거기에 설치되는 장소가 쓰레기 매립장 위라는 안전성 문제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랜드마크를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랜드마크는 있어야 합니다. 세계 10의 경제대국 한류의 본고장에 이렇다 할 랜드마크는 현재 없습니다. 멋진 랜드마크는 국가의 위상에도 국가의 경쟁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분도 지금까지는 오세훈 시장 뿐이었습니다. 3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런던 아이 타고 서울링 확신한 오세훈, 이 형태는 세계 1위. 이 제목처럼 오세훈 시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정말 서울링은 런던 아이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세련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링을 반대합니다. 제가 서울링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링은 서울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랜드마크는 그 지역에만 있는 유일한 형상이어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 나라나 그 도시가 연상돼야 진짜 랜드마크입니다. 에펠탑이 곧 프랑스 파리이고 피라미드가 이집트인 것처럼 랜드마크는 그 지역에만 있는 유일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서울링 같은 대관람차, 페리를 치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링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 링 하나를 추가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전 세계에 설치된 대관람차를 우선 큰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어림잡아도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고 창살이 없는 서울링은 이것과 다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창살이 없는 중국 발해의 눈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에 약 6개가 있고 독도가 진해될 거라는 일본에도 큰 것만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고베에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이런 링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속초, 충남 당진에도 있으며 영덕에는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링들을 보고 이게 어느 나라 랜드마크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울링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왜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258m 아인 두바인이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에 4천억 원을 들여 180m 서울링으로 세계 2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해서 첫 번째로 하자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형태를 굳이 따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잘 만들어놔도 우리가 두바이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못나서 두바이에 들러리를 서야 할까요? 세 번째 반대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런던 아이가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런던 아이 연간 수익이 3,970만 달러, 우리 돈 5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런던을 살리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런던 아이를 보고 따라했던 뉴욕 힐은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2011년 당시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런던 아이보다 57m나 더 높은 192m로 당시 세계 최고에 도전합니다. 2019년 9월 5일 뉴욕 타임라인에 따르면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킬은 지구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착공하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상했던 비용이 약 4배 더 늘어나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작할 때는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철거를 떠넘기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런던 아이를 보고 따라했던 중국의 발해의 눈은 서울링처럼 바퀴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이 찾아오는 자료나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딱 이 사진 2장 뿐입니다.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아인 두바이인이 멈춰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개장했지만 개장 6개월 만에 폐쇄했으며 최근 다시 무기한 폐쇄를 연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인 두바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링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링에서 1조 3천억 공사가 뉴욕보다 더 멋진 서울링이 4천억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4천억 원에 준공을 했다 해도 언제 본전을 뽑을까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런던 아이나 지역 단위 작은 관람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 안전성은 더 심각해지고 공사비나 유지비도 천문학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대관람차가 많은데 서울링을 타고 싶어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서울링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았던 동대문 DDP나 세빛 둥둥섬도 결론적으로는 오 시장이 만든 서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2.0으로 서울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랜드마크를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 더 의미 있고 수익도 창출하는 서울만의 형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것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업적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이륙시키는 커다란 날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공공미술을 연구하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